학업 환경이나 또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학생당 여러분, 그리고 건국대 시국회의, 또 고려대 중앙대 학생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제안받은 대학생당의 7대 정책은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공립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행해 주면 좋겠다. 하나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반드시 만들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제안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세 투표권 실현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는 이미 저희 캠프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째로는 우리 대학생단과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 정책안을 100% 받아들여서 저희 정책 공약으로 하고,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바대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보통 정책이나 약속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린 정치 현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는 기록적인 그야말로 성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왔습니다. 최근에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해보니 대학생들 조사 결과가 60%의 대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당장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빈곤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결코 대학을 비켜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학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학생 청춘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학을, 그리고 대학 생활을 확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학생당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공정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또 부모 세대, 예비 대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는 현재의 등록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공영형 사립 네트워크, 즉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받는 사립대들을 말합니다. 이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도 역시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재원이 있고, 거기에 각 대학들에 대해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증가 없이 대학 등록금 자체를 아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형 전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독립사립대,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사립대를 운영하는 곳이 문제인데, 이곳을 등록금을 강제로 내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립대들이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래서 등록금
등록금이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학사 운영에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서 적립하는 과잉 징수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되게 하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더라도 등록금 대출 또 학자금 대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학 기간 중에는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대학 재학 기간 중 등록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 정책은 이미 성남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약 200억 남짓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변제 의무가 유예되도록, 즉 빚갚기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역시 이자도 정부가 부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제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학생의 주거와 생활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도심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등의 다양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비롯해서 청년 주거의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일자리 확대로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를 대폭 확장해서 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한 공공일자리 30만 개는 거의 대부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첫째가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 남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10만 명의 모병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년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5년, 7년 더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직업군인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투, 장비, 무기 전문요원 10만 명을 뽑게 될 텐데 이게 거의 대부분 청년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머지 공공일자리 중에 약 10만 명의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 내역은 소방 2만, 경찰 1만, 노동경찰, 즉 근로감독관 한 10,000명, 거기다가 지금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교원을 약 4만 명, 거기에 더해서 보건, 그 다음에 상담, 이런 학교에 쓰고 있는 영양교사, 이런 교사들을 한 2만 명 정도 또 추가 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 명 정도의 청년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실 과도한 노동 탄압 정책으로 현장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수준을 올리고 보수를 올리고 또 과도한 노동 시간을 단축하게 해서 일자리 총량을 늘리면 그것도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소위 알바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1만 원을 보장하고 노동경찰 10,000명으로 모든 사업장들을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불법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하고 또 실패에도 본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의 창업 지원들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대학생 청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간 100만 원이고 29세 끝날 때까지니까 대학 시절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려고 합니다. 모병은 아까 모병으로 갈 것이냐 징병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깝게 군에 가서 청춘을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모병으로 가서 일종의 그 직업을 가지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징병으로 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근무기간만큼의 제대군인 정착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마 학교에 복귀할 때 등록금이든 근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교육 현장을 혁신하겠습니다.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사립대학의 2분의 1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학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고 어떤 대학을 다니든지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합동 전형, 또 공동의 교양과정, 대학원 과정 이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학비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국립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대학을 길들이는 방식의 교육부 공모사업을 다 폐지하고 대학 재량인 교부금으로 전환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학의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1조 4, 5천억 정도를 그야말로 대학 통제라는 아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에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투명성을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사학비리 전과자의 사학재단 복귀를 확실하게 차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입시 비리, 총장 등 책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엄격하게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야 역동성이 있고 희망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천이 다 말라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고소득층의 대학 진학 비율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흑수저와 무수저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계층 이동이 봉쇄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하, 그리고 자율적 대학 운영 등을 철저히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또 노력만 한다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활기찬 대학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새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저는 또 다른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그거 정리해 놓은 부분 이거 갖다 주세요, 기왕이면. 구석에 갖다. 네. 잘 안 보이겠네. 하나 여기 주시고. 네. 저 사회자를 가려버리세요. 농담. 네, 그러면은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네요.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한 분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네, 제가 원래 질문을 피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국방부에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IT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있고 중소기업 네. 관련해서 하는데 이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정부, 국방부에서 아마도 이제 현역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뭐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가급적이면 군 첨단화, 소위 스마트 강군 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21개월씩 또는 23개월씩 학생들을 데려다가 또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병력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중에서 10만이라도 그야말로 직업의 성격을 갖게 하고 국가로서는 강병을 양성하고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낭비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문 모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 모병을 현재 10만을 계획하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15만 또는 20만 정도로 계속 늘릴 필요가 있고 현재 병력 자원 의무병이 43만 명인데 이 43만 명을 지금 30만으로 줄이게 정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획대로 줄일 필요가 있고 그중에 30만 중에서 10만 또는 15만을 모병으로 전문 병사로 양성하게 되면 전투력도 올라가고 젊은이들 직장도 생기고 해서 일거양득 3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용어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의견을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우리 편 아니에요?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과 같이 대학생이 꿈꾸는 나라가 꼭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같이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구호 한번 외치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대학생 여러분들 네, 들고 나오십시오.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전면에서 열심히 뛰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대학생당처럼.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대학생이 아니라서. 이러세요. 여러분. 앞에 쓰세요. 아까 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독립투표할 때 바깥 적립금 한 분은 요걸 제재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당장 사실 재원으로 다 떼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간접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우리 학생의 제 질문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친절하게도 바로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자, 구호는요, 대학을 확 하면은 바꾸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학을 확 바꾸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슨 시죠? 네, 웃으면서 전부 다 좀 약간 스마일 해주시고요. 희망을 다시 가지고. 한번 대학을 확 하면은 바꾸자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을 확 바꾸자. 또 마지막으로 학장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정상적인 수입이 생길 때까지는 학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변제 의무가 유예되도록 즉 빚갚기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역시 이자도 정부가 부담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제한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대학생의 주거와 생활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기숙사, 도심형 스튜디오 레지던스, 쉐어하우스 등의 다양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비롯해서 청년 주거의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일자리 확대로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를 대폭 확장해서 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한 공공일자리 30만 개는 거의 대부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첫째가 어차피 군대를 가야 되는 남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10만 명의 모병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년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원형형 전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액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독립사립대,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사립대를 운영하는 곳이 문제인데 이곳을 등록금을 강제로 내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립대들이 과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래서 등록금이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학사 운영에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서 적립하는 과잉 징수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되게 하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더라도 등록금 대출, 또 학자금 대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학 기간 중에는 모든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대학 재학 기간 중 등록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 지원 정책은 이미 성남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약 200억 남짓이기 때문에 아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업 환경이나 또 취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학생당 여러분, 그리고 건국대 시국회의, 또 고려대 중앙대 학생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제안받은 대학생당의 7대 정책은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공립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행해 주면 좋겠다. 하나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반드시 만들자.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제안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세 투표권 실현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를 저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7가지는 이미 저희 캠프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째로는 우리 대학생단과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 정책안을 100% 받아들여서 저희 정책 공약으로 하고, 제가 잡고 대학생 청춘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학을, 그리고 대학 생활을 확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학생당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공정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또 부모 세대, 예비 대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는 현재의 등록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공영형 사립 네트워크, 즉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받는 사립대들을 말합니다. 이 공영형 사립대 네트워크도 역시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재원이 있고, 거기에 각 대학들에 대해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증가 없이 대학 등록금 자체를 아예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지명이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바대로 철저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보통 정책이나 약속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치 현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남시장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는 기록적인 그야말로 성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왔습니다. 최근에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해보니 대학생들 조사 결과가 60%의 대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당장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빈곤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결코 대학을 비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학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이재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